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 일생을 따라다닌 과민성 대장 증상과 이별하다. 김영희. 김해 1970년생 본인의 동의 아래 실명 계제. 김영희 씨는 어릴 때부터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통받아 왔다. 시험이 있거나 사람들 앞에 나가 발표를 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야식이라도 입에 들라치면 5번도 좋고 심할 때는 10번씩이나 잠이 깨어 새벽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다. 치킨을 곁들인 맥주는 꿈도 못 꾸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 한 잔 들이켜는 일도 조심스러웠다. 또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야 했다. 영희 씨의 불편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시원하게 변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변기에 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린 끝에 약간의 설사를 할 수 있었다. 평소 변은 무르고 가늘었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설사였다. 늘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영희 씨의 증상을 거의가 알고 있었다. 또한 신경성 위염이 있어 한 번 통증이 시작되면 며칠간 아무 일도 못한 채 고생해야 했다. 나 스스로도 왜 이렇게 게으를까 생각될 정도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력이 없었어요.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의자부터 찾아요. 남들은 쇼핑이 즐겁다고 하는데 나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청소기라도 한 바퀴 돌리면 누워 있어야 하고 정말이지 제가 너무나 무능력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픈 것이 서러운 것은 질환으로 인해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임에도 주변에서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 쉬우며 상당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던 중 영희 씨는 지인으로부터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다. 장이 눈에 띄일 정도로 좋아진다는 말에 당장 시작하였다. 단식과 복합 발효 배양물 복용을 병행한 지 이틀째 되었을 때 영희 씨는 급작스럽게 기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일어나는 일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아침에 특히 많이 어지러웠다고. 사흘째로 접어들자 온몸에 발진이 돋으면서 가려운 증상이 시작되었다. 영희 씨는 평소 목부터 점점 넓게 퍼져가는 아토피 증상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런 증상의 연장인 것 같았다. 겨드랑이 발진은 2달간 계속되었다. 또한 다리가 통통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눌린 자리가 하얗게 변색되면서 좀처럼 원상복귀 되지 않았다. 한창 부을 때는 어찌나 팽팽한지 다리가 터질 것 같았다. 또한 머리에 수지침을 놓은 듯 따끔거리는 통증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심신을 괴롭히던 호정 반응도 막을 내리고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영희 씨는 마침내 바나나 크기의 굵은 변을 보았다. 그녀 인생에 그렇게 찰진 변은 처음이었다. 남편을 불러 변기 좀 들여다보라고 소리칠 정도였다. 세상에 이런 변도 있구나 싶었다고 한다. 신경 쓸 일이 생길 때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습관도 사라졌다. 이제 영희 씨는 화장실에 가면 한 번에 날아갈 듯 시원한 변을 본다고 한다. 집에 있으면 자꾸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무엇이든 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려요. 예전에는 틈만 나면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엉덩이가 들썩거려 뭐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인생이 이렇게 활기찬 것인 줄 전에는 몰랐어요. 그녀를 괴롭히던 두통과 아토피 증상까지 깨끗이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무력감, 우울증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마음의 질환 대부분이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은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몸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활력 역시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몸의 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둥근 고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침체되면 함께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직접적으로 몸속에 남아도는 당분과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영희 씨의 경우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몸의 활력이 침체되어 대사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사가 나빠지면 몸의 활력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바로 인체정화 프로그램이다. 복합 발효 배양물을 통해 증상을 치유하면 몸의 활력이 살아나 소화계가 살아나고 대사가 원활해져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삶의 벼랑 끝에서 살아나다. 제주에 사는 이미선 1965년생 가명. 이미선 씨의 이야기다. 32세에 조기 폐경이 찾아오더니 류머티스 관절염과 두드러기가 시작되었다. 상습적으로 설사한 지도 2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다. 증상은 잠시 좋아지겠지만 치료는 안 될 겁니다. 약을 먹이면서부터 근육이 수축되는 새로운 증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아침이 되면 몸이 붓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요가를 시작하면서 몸이 약간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생각까지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 육체적 고통이란 이처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아는 분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권해주었다. 하도 이약저약 먹으며 몸이 망가진 상태였기에 더 이상 남의 말은 믿고 싶지 않았으나 권해준 분이 워낙 종교적으로 신실한 분이었기에 따르기로 했다. 인체정화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구토, 발열, 두통, 입냄새 등 온갖 호전 반응이 찾아왔다. 그런 중에도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꿋꿋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달째 되던 날 고질이었던 20년 된 설사가 먹고 황금색의 바나나변을 보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던 증상이 어느새 멎더니 근육이 수축되는 증상도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분은 여드름이 많이 난 딸에게도 효소식을 시켰고 그 결과 딸은 병원에 다니지 않고도 깨끗하게 여드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당뇨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을 찾다. 명문 Y대의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김성철, 가명. 김성철 씨 이야기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몸이 딱히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고 다만 살이 좀 찌고 당뇨 수치가 좀 높을 뿐이었다. 당뇨 정도는 약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큰 걱정을 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관하여 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다.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던 그는 진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딱 15일 만에 혈당 수치가 450에서 80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체중도 8kg이나 줄어들었다. 자신이 경험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인체정화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제 몸이 새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는 한 달 프로그램을 마친 뒤 모든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환자에게 전해들은 인체 정화 프로그램. 25년간 정형외과 내에서 치료실을 운영해온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다. 이분에게는 17년 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온 단골 고객이 있었다. 뚱뚱한 몸매에 얼굴에는 늘 뾰루지 같은 게 돋아나 있었는데 우울증으로 기운이 없고 한쪽 머리가 항상 아프다고 했다. 그러던 분이 3개월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7년을 한결같이 오시던 분이었기에 궁금하여 먼저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상당히 밝았다. 선생님,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한 달이 지났을까 드디어 그분이 찾아오셨다.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다. 한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너무나 변한 모습에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분이 그분 맞나?
목소리는 맞는데 동일인인 것 같지가 않았다. 외모며 성격까지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이상하여 물었다. 잘 지내셨어요? 좋아 보이시네요. 네, 제가 살을 10kg 정도 뺐어요. 우울증도 낫고 머리도 이제 안 아파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인즉 40일간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이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장 투석하던 사람, 심장에 스탠드를 받고 살던 사람, 별별 사람들이 이거에서 다 고쳐요. 그게 뭐기에 40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분을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찾아갔을 때였다. 건강하리라 믿었던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고객님은 혈압이 높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십니다. 안 그래도 자꾸 체중이 불면서 몸이 무거운 게 뭔가 불안하기는 했다. 검진을 맡았던 의사는 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아온 내가 평생 약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었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인체정화 프로그램으로 17년 병을 이겨낸 고객의 얼굴이 떠올랐다. 맞아,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선생님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인체정화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로부터 선생님은 한 달간의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혈압이 떨어진 것은 물론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진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이토록 쾌적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가진 적 있었나. 선생님은 내친 김에 내 강의까지 들으러 왔다. 세미나가 끝난 뒤 나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리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원리가 이렇게 간단하다니 이제까지 속고만 산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이 남긴 그림자를 벗고 새 삶을 시작하다. 전주에 사는 한 남성분은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였다. 집을 나와 혼자 사는데 간경화와 당뇨가 찾아왔다. 거기에다 앞이 잘 안 보이고 말이 어눌해지더니 남이 하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게 되었다.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분은 그만 세상을 버릴까 하는 나쁜 생각마저 품었다. 큰 누나가 찾아와 이분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큰 누나는 강압적이다시피 동생에게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아무런 희망도 뾰족한 방법도 없던 이분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구토와 설사가 시작되더니 몸이 차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한 달의 체험만으로 당뇨 수치와 간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 침침하던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남의 이야기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눌하던 말투가 개선되어 과거의 표현력을 상당 부분 되찾게 되었다. 머리 아픈 것, 어지러운 것까지 다 나았다. 이분은 현재 삶의 희망을 찾아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에게는 몸이 미천이다. 일이 안 풀릴수록 몸을 잘 돌보아야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체정화 프로그램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라 할 것이다. 신부전으로 고혈압, 당뇨 조절이 어려워 혈액투석 단계까지 갔다가 허인국, 부산 1963년생 가명. 허인국 씨가 부산 제2한의원을 찾은 것이 2015년 4월 15일의 일이다. 허 씨는 중국 상해에서 무역업을 하는 분으로 신부전이 있었고 고혈압, 혈압약 복용 후 172, 102, 당뇨, 공복혈당 180에서 200, 비만 117kg, 수면 무호흡증, 피부 소양감, 만성 피로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었다. 그가 먹고 있는 약만 10여 종에 달했다. 제2한의원 원장님은 만일을 위해 혈압약, 당뇨약 정도만 복용하도록 한 후 나머지 약은 끊은 상태에서 인체정화를 실시했다. 완전 효소식 이틀 만에 허 씨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는데
원장님은 저혈당이 온 것으로 판단하여 아예 당뇨약도 끊게 했다. 당뇨약을 끊었으나 허 씨의 혈당은 올라가지 않았다. 인체 정화 열흘 만에 수면 무호흡증이 호전되었다. 그동안 허인국 씨는 양압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기구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또한 다리 피부 소양감,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도 없어졌다. 24일이 지나자 혈압약을 중단할 수 있었다. 29일째는 117에서 102로 체중 12kg이나 감량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소변 보는 횟수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하루 3회에서 4회만 보았으며 아침에는 거품이 좀 있었지만 낮에는 현저하게 거품이 줄어든 상태였다. 아침에는 대사활동의 결과로 다른 때보다 소변에 독소가 많이 섞이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낮에 보는 소변에 거품이 줄었다는 것은 콩팥의 사구체 기능이 좋아졌다는 증거이며 소변으로 단백이 덜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2한의원 원장님은 인체 정화와 병행하여 허인국 씨에게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권했다. 당시 허인국 씨는 업무 관계로 중국 상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하루 1시간 정도 산책과 발 마사지를 꾸준히 했다고 한다. 또한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면 다른 사람의 오줌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해독을 하면 오감을 비롯하여 몸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면서 허인국 씨는 왠지 투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었다. 효소식 외에 아침에 사과 2쪽, 사탕 1개, 껌 1개 이상의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 등 자기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다. 드디어 55일째 되던 6월 15일 귀국하여 국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루 동안의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소변량이 적절하고 당 수치가 정상 범위이며 더 이상 요독이 안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혈액 투석 안 하고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체중이 25kg이나 감량된 상태였으니 외형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인체 정화를 좀 더 하겠다고 원장님께 요청했고 석 달째인 7월 20일에는 체중이 34kg이나 감량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혈압 역시 정상으로 돌아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42에 80을 기록했다. 인체 정화 넉 달째인 8월 20일에는 체중이 무려 40kg이나 줄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뿐인가 대소변이 잘 나오고 안색이 밝아졌으며 복용하던 10가지 약을 대부분 끊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한번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 혈액을 투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 뿐더러 폐혈증이 발생할 위험도 올라가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와서 합병증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게 정설이다. 허인국 씨는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을 투석하지 않으면 요독으로 인해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환자였다. 처음 제2한의원에 내원했을 때 피부가 까칠하고 거무튀튀한 데다 부종이 있었으며 고도 비만으로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다고 한다. 문진을 해보니 예상대로 과음, 과식,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장내 환경이 최악이라고 보면 된다. 장내에서 발생되는 독소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게 보통이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허인국 씨였으나 다행히 늦지 않게 한의원을 방문했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 목숨을 건진 경우라 하겠다. 고혈압, 당뇨는 인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신호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몸속 혈액이 노폐물로 인해 걸쭉해지거나 탁해지면 심장은 정상적인 압력으로 피를 먼 곳까지 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 힘껏 뿜어내게 된다. 이것이 고혈압인데 그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걸쭉해진 피를 맑게 해주면 된다. 즉, 인체정화를 하면 된다. 그런 뒤에는 조금 덜 먹고 좋은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자. 그러면 심장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대증요법은 인위적으로 혈압을 내리려 애를 쓴다. 약을 사용하면 일단 수치는 안정을 찾을지 모르지만 말초혈관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진짜로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만 고혈압 당뇨 환자가 1천만 명이라는 소식에 다들 나이 들어감에 숙명인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심지어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 먹지 뭐 하는 속 편한 말을 한다. 고혈압 약이란 건 일단 입에 댔다 하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 평생 우리 몸속에 화학약품을 넣는 일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가. 당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췌장의 문제로 생각한다.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시선을 바꿔 세포의 문제로 접근해보자. 당뇨란 글자 그대로 오줌에 당분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당분은 뇌세포의 유일한 연료이자 인체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콩팥은 왜 아까운 당을 오줌으로 흘려보내는 걸까? 우리 몸은 피 속에 170 이상의 포도당이 콩팥을 통과하면 곧바로 흘려보내도록 센서를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너무 많은 당분이 혈관을 지나면서 혈관세포를 녹여버릴까봐 세포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당분이 아깝기는 하지만 세포보호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세포에는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피 속의 노폐물로 인해 이것이 오염되면 기능이 저하된다. 고혈당이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함으로 인해 세포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피 속의 당분이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결코 섭취한 당분이 적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피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당뇨를 약이나 주사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혈액과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준 뒤 생활 패턴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난치성 질환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